디스카운트랑 도입이 되면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사라지겠죠. 그 바탕에는 상법 개정만 하면 더 좋은 거고. ESG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치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장기 저평가된 종목에 투자를 했다가 계속 종목이 저평가된 상태로 남아있을 위험이 있으니 그것을 상쇄해주는 것들 혹은 보완하는 장치로서 ESG라는 이슈가 있는데요. ESG가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예를 들면 석유 회사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펀드들이 지금 다시 석유 회사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방산주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ESG 투자가 올해 들어서는 조금 꺾인 거 아니냐. ESG가 계속 갈 거냐. 이 투자 성향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명분이 너무 좋아요. 지구를 보호하고 후세를 위하고 환경을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누가 막을 명분이 있겠습니까? 너무 명분이 좋고 또 어떤 세상을 지배하는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과거에 오랜 옛날을 보면은 뭐가 세상을 지배했을까 고민을 해보면 군사력, 권력 이런 것들이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었겠죠. 근데 최근 200년 전 정도부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절묘하게 결합을 해서 균형을 이루면서 어떤 좀 자본이 지배하는 시대, 돈이 지배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최근 한 200년간은. 근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게 균형을 맞춰줘서 버텼는데 최근 한 10년 정도를 돌이켜 보면은 뭔가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뭔가 좀 인권이라든지 불평등, 빈부의 격차 이런 게 심해지면서 너무 일로 가버린 자본으로 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떤 큰 변화가 와야 되지 않나 싶었더니 역시 이제 ESG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면서 뭔가 세상을 지배하는 파워가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뭔지 확연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뭔가 모렐러티, 도덕 이런 게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이제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한 세상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는 착하지 않으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온 것 같고 최소한 착한 척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과연 나쁜 것인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성은 나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저렇게 살다 가신 분은 우리 모습에 비춘 모습은 좋은 사람인 거잖아요. 나는 정말 착한데 나쁜 짓을 하시는 분은 우리 눈에 비친 모습은 나쁜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ESG는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큰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단지 이제 좀 최근에 ESG의 역설이 나오고 있는 게 최근 5년간 보면은 석탄 발전소라든지 정유공장, 철강 공장 지은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급이 깨진 거예요, 지금. 가스 가격이 말도 못하게 10배 가까이 올라버리고 지금 10불 근처까지 와버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ESG 역설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주변 환경 변화 때문에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영향을 미친 거고 결국은 이제 다시 전 ESG로 간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거를 계기로 좀 국제적인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 도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한 국가가 옛날에 자동차를 처음 발명한 데가 어디죠? 영국, 미국 이런 데 아닌가요? 그리고 돈은 많이 버셨잖아요, 그분들은.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탄소 제로로 가려고 하니까 좀 억울한 면이 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좀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중국도 인도도 안 하겠다고는 못해요. 좀 시간을 달라는 거잖아요. 저희도 좀 이제 시간을 좀 주고 국제적인 협의가 다 필요하다. 선진국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결국은 다시 ESG로 간다. 지금은 일시적일 거로 보고 있어요. 이런 ESG의 역설에 관련된 거는. 그래서 저는 끝까지 ESG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ESG 하면 흔히 E가 이제 환경이니까 환경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는데 사실 ESG에서 G 부분은 한국이 좀 많이 약하다. 특히 기업들의 거버넌스 구조는 아까 얼핏 얘기해 주셨지만 약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근데 이제 대기업들도 이제 최근에 3세, 4세로 넘어가기도 했고 경영권이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들도 상당수가 승계가 이루어진 기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G가 많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러면 G가 강화되면 한국 기업들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에 주요하게 꼽혔던 게 G 부분이니까요. 좀 시장 전체가 올라가는 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는데 충분히 또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나 이제 제가 2000년부터 2013년까지는 펀드 수익률이 이어보면은 1300% 정도 났었어요. 1300%? 예, 누적 수익률이. 네네. 근데 코스피는 한 100%밖에 못 올랐거든요, 그동안에.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2014년부터 한 18년간 수익이 아예 안 났어요. 성장주의 시대였죠. 네, 성장주 시대 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타임하게 된 배경에도 이제 그런 제가 좀 책임을 지고 좀 물러난 것도 있고 후배들한테 또 기회를 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좀 사임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정말 곰곰이 고민을 많이 해보고 왜 그랬을까? 근데 물론 말씀대로 그로스 사이클이 강한 것도 있지만 그건 핑계거리고 원인은 ESG였던 것 같아요. 한국 전통기업들은 E, 환경에 취약하고 네. 뭐 대부분 철강, 화학, 시멘트, 제지 뭐 이런 쪽이 많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소셜, 소통도 안 하고 기업 탐방도 잘 안 받는 기업도 꽤 있고 IR, PR 소홀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계속 저평가 상태가 유지가 되고 거버넌스 측면에도 마찬가지로 뭐 과도한 상속세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뭐 주가가 오르면 뭐 곤란합니다 이런 기업도 아예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가치주가 저평가돼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ESG를 좀 변화할 조짐이 있는 기업, 의지나 여지가 있는 기업에만 투자를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ESG 행동주의를 표방하는데 베이스는 가치 투자고 한 단계 진화한 형태의 가치 투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특히나 말씀대로 G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특히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시겠지만은 그 이상훈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경북대 로스쿨에서 이제 교수로 계시는데 그분이 주장하시는 게 뭐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딱 한 가지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가 안 되고 있다. 그 의미는 이제 1% 주주는 1%만큼, 10% 주주는 10%만큼 그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상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상법에 보면 제 382조 3항 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에 관한 건데 우리나라 상법은 이제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도 명확하게 이제 규정이 돼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글로벌 트렌드는 지금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도 일하지만 모든 주주를 위해서도 일해야 된다는 이게 좀 주주자본주의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이제 주주자본주의를 뛰어넘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소비자도 신경 써야 되고 사회적 책임, 환경도 신경 써야 되는 이런 시대적 트렌드인데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좀 이런 회사를 위해서 만 일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모든 문제점들이 여기서 발생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 이것 때문에 장기 투자할 여건이 못 된다. 예를 들면 뭐 시가병 제도라든지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도입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A라는 기업이 너무 싼데 근데 B라는 기업은 좀 비싸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시가합병이니까 어느 날 이렇게 합병이 돼버리면 내 싼 주식이 비싼 주식이랑 섞이잖아요. 근데 이게 합법이라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시가합병 제도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제 공정가합병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어요.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법원에서 뭐 회계법인 두세 군데 의뢰를 해서 그 공정가치에 좀 합병을 유도하는 방식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데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도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주주가 이제 기업을 팔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유럽 같은 데는 뭐 100유로인데 주가가 150유로에 팔았다. 주가가 즉각 150 가요. 영원히 150 있다가 없어지죠. 아, 시장에서 이미 150이 간다고요? 무조건 딱 가죠. 네네. 왜냐하면 모든 주식을 다 사줘야 돼요. 그 가격에. 소액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대주주만 받는 게 아니에요. 소액주주도 다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면 나도 주인인데 한 주를 갖고 있어서 주인이잖아요. 회사의 주인은 주주지 대주주가 아니잖아요. 무조건 다 사줘야 돼요. 다 사야 됩니까? 네, 무조건 다 사야 돼요. 그래서 글로벌리 경영권 프리미엄이 한 30-40%가 평균이에요. 다 사야 되니까 프리미엄을 많이 지급하지 못하죠. 우리나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100%잖아요. 그래서 시가합병 제도랑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완전히 사라지겠죠. 그 바탕에는 이제 상법 개정만 하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이제 저는 이제 변화할 조짐이 보이고 있고 언젠가는 좀 이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기업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대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주주도 어쩔 수 없었다. 환경이. 그러면 이게 기업을 승계를 해야 되는데 네. 상속세가 70%는 승계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뭐 징벌적인 예, 수준이죠. 징벌적인 수준이죠. 네. 그래서 그게 저는 두 개가 다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상속 증여세를 좀 적정 수준으로 낮춰주고 규제는 강화하고 이렇게 되면 좀 형평성이 맞지 네.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한테는.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이 가치 투자라는 영역에서 저평가된 종목에 단순히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들이 오너나 대주주나 혹은 경영진이 변화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상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제도들이 좀 개선이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시장 전체가 다 같이 오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조언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방금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상에 완벽한 투자 전략이나 펀드나 주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나 적합한 이제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본인이 운영하는 자금의 성격과 이제 본인의 성향에 맞는 전략이 있겠죠. 그게 뭐 가치 투자일 수도 있고 기술적 분석일 수도 있고 모멘텀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반드시 숙지를 하셔서 나 자신의 성향을 알아야 이제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